안녕하세요. KB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신흥국 주식 분석을 맡고 있는 박수연입니다. 기존에는 중국 섹터와 개별 종목에 대한 이야기 위주로 말씀을 드렸다면 최근 탑다운 관점에서 굵직한 이슈가 계속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라 투자 전략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중국 주식을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리스크가 투자 심리를 약화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에 기반하는 제목인 인프라 투자에 좀 집중해서 중국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명확하게 펀더멘털이 개선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띄워드린 그림은 올해 양회에서 중국 정부가 어떻게 한 해 동안 경제를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내용입니다. 핵심은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드린 세 가지인데요. GDP 성장률, 재정적자율, 지방정부 특수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는 시장이 기대했던 부분에 부합하지 못한 숫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재정적자율이 컨센서스인 3%를 하회하면서 실망감이 표출되었고 이로 인해서 GDP 성장률이 다소 높은 수치인 5.5%로 제시되었음에도 시장은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지방정부 특수채입니다. 이 자금은 100% 지방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위해 조달하는 자금인데요. 보시다시피 지난해와 또 그리고 그 직전 코로나 때와 비교해서도 높은 규모를 유지 중입니다. 즉 앞으로 인프라 투자는 확대할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발표된 중국 1, 2월 합산 실물 경기 지표를 살펴보면 투자의 힘이 빠르게 반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중장기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제조업과 양회에서 확인한 인프라 투자 모두 높은 지난해 대비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계절적으로 1, 2월은 중국 춘절을 앞두고 투자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는 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증가율을 나타냈다는 것은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크게 신형과 구형 인프라로 나눠서 인프라 투자를 진행 중입니다. 신형은 지난해 주도주 역할을 했던 친환경 인프라가 핵심이고 최근에는 디지털 인프라도 확장적 기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형 인프라는 전통 인프라로 보실 수가 있고요. 도로, 철도, 수로와 같은 분야를 말합니다. 지난해에는 신형 인프라가 주축이 되면서 독주하는 흐름을 나타냈다고 하면 올해는 신형과 구형 인프라가 같이 성장하는 추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를 보시면 구형 인프라가 가장 최근자로는 오히려 신형보다 더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이유는 고용시장 때문인데요. 1, 2월 합산 실물경기 지표 중 유일하게 도시조사 실업률이 전월치인 5.1%를 상회한 5.5%로 발표되었습니다. 즉 고용시장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고 단기적으로 고용을 빠르게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구형 인프라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번 양회에서도 낙후된 구형 인프라의 교체 수요가 강하다는 부분을 강조한 것을 참고해서 보면 석탄, 철강, 시멘트와 같은 전통 인프라의 핵심 소재들은 올해 수요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프라 투자는 80% 이상이 국유기업 위주로 움직이는 산업이다 보니 정부의 의지가 강하면 투자가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제조업 투자는 반대로 80% 이상이 민간기업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정부가 압박을 주어도 실질적인 수요가 없으면 투자를 늘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꾸준히 제조업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아시다시피 중국은 미국과 달리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이어가면서 금리를 인하해주고 있습니다. 즉 설비 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 비용을 줄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둘째, 지정학적 리스크로 급등하고 있는 원자재 가격을 행정 개입으로 하향 안정화시켜주고 있습니다. 물론 완전한 개입은 어렵지만
기타 국가들 대비해서는 행정적인 조치가 잘 작용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원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보여드리는 기업 재고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에도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재고가 높은 수준이라면 투자를 할 유인이 없는데요. 기업 재고 선행지수를 보면 2020년부터 꾸준히 2014년 이후에 평균치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구형 인프라만 집중하고 신형 인프라는 관심 밖에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장기적인 전략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고용시장 우려로 올해 구형 인프라에 집중한다고 보시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장기 투자 아이디어로는 여전히 친환경과 디지털 인프라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디지털 인프라는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지금 보시는 동수서산이라는 컨셉입니다. 여기서 동과 서는 지역을 뜻합니다. 수는 데이터를 말하고요. 산은 개사를 뜻하는데 즉 동쪽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서쪽으로 가져와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진행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동쪽은 GDP 기여도가 높은 만큼 다량의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서쪽은 광활한 평지와 공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 뒤에 동쪽에서 가져온 데이터에 대한 컴퓨팅을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이 에너지원을 재생에너지로 하겠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연간으로 원화 기준 2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하는데요. 아직은 구체화된 내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발표되는 가이드라인을 확인한 뒤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만약 해당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 밸류체인에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을 투자하는 관점에서 어떠한 전략이 가장 리스크 노출도를 낮추면서 또 적절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 정부는 올해 구형과 신형 인프라 모두에 집중할 예정이고 지금처럼 지정학적 리스크에 노출된 환경에서는 성장주와 가치주를 적절한 비중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탑다운 전략으로 추천드리는 대안은 중국 주가지수 중 CSI 500이라는 지수입니다. 해당 지수는 지금 보시다시피 시장이 반등할 때 더 높은 반등폭을 보이고 반대로 하락할 때는 상대적으로 낙폭이 크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다음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섹터 구성이 전통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고르게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의 수요가 잘 반영되고 추가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는 구간에는 전통에너지가 상승하고 반대로 리스크가 소폭 완화되는 구간에는 성장주 성격의 재생에너지가 반등하면서 수익률을 지지해주는 모습입니다. 또한 중국 정부는 꾸준히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번 양회에서도 주로 감세가 적용되는 대상이 중소기업입니다. CSI 500 지수는 중국 중소형주 위주로 구성된 지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중국 정부의 정책적인 혜택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CSI 500 지수는 홍콩 그리고 국내에 상장된 ETF가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표를 참고하셔서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을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리포트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중국 주식 플렉스의 박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